별표 우주의 깊은 바다로 마음을 떠나보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숫자, 바로 2조입니다. 별표.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천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무려 2조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각 은하는 끝없는 어둠의 대양 속에 떠있는 거대한 빛의 섬입니다. 우리 은하수만 해도 과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최소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 별들 대부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최소 하나 이상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된 풍부한 유기화합물과 물의 존재를 떠올려보면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들이나 바위 행성들 역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과 위성의 수는 별의 총수보다 훨씬 많아 수십조 개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이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은 지구라는 작은 푸른 구슬 한 곳에만 갇혀있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구의 생명이 극도로 희귀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희귀지구 가설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어느 점심시간 단순하지만 세상을 뒤흔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인류보다 수백만 년 앞선 기술 문명이 분명 존재할 터입니다. 은하수의 직경은 10만 광년으로 빛조차 100,000년을 여행해야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빛보다 느린 속도로 우주선을 움직여도 은하 전체를 가로지르는 데는 겨우 1000만 년이면 충분합니다. 1000만 년은 인간 수명으로는 영원처럼 길지만 은하수의 나이 100억 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만약 은하 안에 별을 식민지화할 위지와 능력을 가진 문명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들은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은하 전체를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하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무선 신호 하나, 별을 둘러싼 거대한 구조물 하나, 지적 생명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외계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 증거의 부재 사이의 이 모순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령과 같습니다. 지금 익숙한 소파에 앉아 천장의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을 받으며 당신은 혼자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곁에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거실의 고요함은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4개의 단단한 벽, 차가운 나무 바닥, 평평한 석고 천장이 만들어낸 안전한 물리적 공간. 그러나 양자물리학과 현대 우주론이 알려주는 무시무시하면서도 매혹적인 진실은 당신이 느끼는 이 공허함이 뇌가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거실은 수십억 개의 다른 실제로 침범당하고 겹쳐지고 꿰뚫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숨결 속에 당신의 다른 버전들, 확률의 유령들, 잊힌 시간선들이 함께 존재하지만 인간의 제한된 생물학적 감각에는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파수의 유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허라는 개념을 다시 풀어야 합니다. 눈과 화면 사이의 공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모든 전자기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면 이 방은 빛과 데이터의 광란의 폭풍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파가 가슴을 뚫고 지나가며 최신 뉴스, 경쾌한 팝송, 시끌벅적한 인터뷰를 실어나릅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영화, 업무 이메일, 이웃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두개골을 관통해 날려보냅니다. GPS 신호, 휴대전화 전파, 그리고 빅뱅 초기부터 남아있는 우주 배경 복사까지 모두 한 입방미터의 공기 속에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왜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요? 뉴스가 이메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FM 라디오의 노래가 스트리밍 영화를 방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유령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원리가 바로 양자 다우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정보와 에너지가 주파수 차이로 인해 상호작용 없이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면 물질과 위식 역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에 따라 에너지의 응축 형태이므로 같은 법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정확한 이론인 양자역학은
당신과 소파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단단한 작은 공이 아니라 공간에 퍼져 있는 확률 파동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 전자는 위치 A에 있거나 B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 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중첩 상태입니다. 이 원리를 거시적 규모로 확대하면 당신의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원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동 함수가 됩니다. 휴 에버렛 3세가 제안한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우주의 파동 함수는 결코 하나의 상태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5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뜨거운 차를 마실지 진한 커피를 마실지 망설였습니다. 이 실제에서는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그 선택의 분기점에서 우주가 둘로 갈라졌다고 단언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좌표에서 당신의 또 다른 버전은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버전은 서로 주파수가 어긋나며 보이지 않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처럼 서로는 서로의 유령이 됩니다. 이 분리는 매초 수십억 번 일어납니다. 작은 결정 하나, 기체 분자의 무작위 운동 하나, 벽 속 방사성 원자의 붕괴 하나가 새로운 실제의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두려워하지만 과학은 살아있는 자의 주파수 유령을 그려냅니다. 놓친 기회,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고, 시작되지 않은 사랑, 다른 가지에서 일어난 죽음의 유령들입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질 때 그것은 이웃 실제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흘린 미세한 에너지 누출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론은 평행세계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힐베르트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실제막 사이에 약한 중력 섭동이나 양자 공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힐베르트 공간 개념은 이 빽빽함을 상상하는 열쇠입니다. 당신 거실의 3차원 공간은 더 거대한 다차원 공간의 극히 얇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한차원의 힐베르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실제를 나타내는 상태 벡터들은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이 수직성은 같은 원점을 공유해도 결코 만나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특정 상태 벡터 속에 살고 있으며 모든 인식, 기억, 물질 감각이 그 벡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뇌는 극도로 좁게 조정된 디코더처럼 작동해 이 실제 채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수십억 채널의 잡음을 걸러냅니다. 이 필터링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한 번에 수십억 개의 테이블 버전을 본다면 물잔을 내려놓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화는 우리가 다우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환상적인 단일 우주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는 99.999%가 빈 공간입니다. 핵은 아주 작고 전자들은 멀리 떨어져 돕니다. 핵을 골프공 크기로 확대하면 전자들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돕니다. 그 거대한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양자장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의 실제만이 아니라 무수한 중첩된 진동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호수 수면이 배, 돌, 빗방울의 파동을 동시에 품고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당신 거실의 공간도 수십억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은 양자장의 대양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영화를 볼 때 화면 속 인물들은 픽셀의 색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 의식에게는 그 세계가 진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도 방송되는 무수한 채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 소파 자리에 있는 다른 주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으며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거나 싸우거나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에너지장의 중첩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밀도를 만들며 만약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즉시 미쳐버릴 것입니다. 실제의 분기는 인간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천장전등의 광자가 눈에 부딪히거나 책에 부딪혀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는 두 가능성은 모두 다른 가지에서 실현됩니다. 한 초 동안 이 방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광자, 전자, 기본 입자 상호작용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원자 수보다 많은 새로운 세계를 낳습니다. 수백, 수천, 심지어 무한대의 지수로 표현되는 숫자입니다. 이 분기 폭발은 프랙탈 구조의 시공간을 만들며 매 순간이 영원한 가능성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 거대한 프랙탈 속에서 개인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시간 속을 걷는 단일 존재가 아니라 강물입니다. 매 순간이 갈라져 작은 지류가 됩니다. 현재의 당신은 그 흐름 속 한 방울일 뿐입니다. 다른 버전들, 주파수의 유령들도 당신이며 다른 방향으로 간 당신들입니다. 더 성공한 당신, 더 행복한 당신, 더 비참한 당신들이 모두 이 거실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비록 만질 수 없어도 초월적 무게를 더합니다. 깊은 밤의 고독감은 분리된 자아 부분에 대한 무의식적 그리움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뇌 속 양자구조 깊숙이 남아있는 희미한 얽힘 연결이 이상한 꿈, 데자뷰, 익숙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실현된 가능성의 대양 속에 살지만 연결 상실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 거실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운명의 교차로, 빛의 속도로 평행하게 달리는 수십억 대의 실제 열차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 중앙역입니다. 유리잔부터 책장까지 모든 물체는 다중상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그 잔이 산산조각 났고 그 책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안정성은 거대한 질서 혼돈의 얇은 단면일 뿐입니다. 이 주파수 유령들의 존재는 자아의 본질과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없이 많은 버전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삶의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모든 수가 동시에 행해지는 체스판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친숙한 거실은 다우주의 축소 모형, 모든 역사와 미래를 보이지 않는 주파수 막 속에 압축해 놓은 공명상자입니다. 충분히 넓은 마음만 있으면 그 혼란스럽지만 경이로운 존재의 전 교향곡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일상적 물질 직관을 버리고 힐베르트 공간의 추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 몸의 무게를 느끼며 당신은 그것이 유일하고 확정된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그 정지 상태는 무한 차원 공간에서 회전하는 상태 벡터입니다. 당신과 이 거실은 거대한 파동 함수, 각 기본 입자의 위치, 운동량, 에너지를 모두 담은 수학적 실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파동 함수를 기술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선형성은 A 상태와 B 상태가 모두 가능하다면 A와 B의 합도 완전히 유효한 실제라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는 당신이 앉아 있거나 일어나 물을 마시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더합니다. 두 실제를 양자중첩 상태로 합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버전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주파수 유령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답은 데코히어런스, 양자 결맞음 상실이라는 정교하고 잔인한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당신의 파동 함수를 호수위 잔물결로 상상해 보십시오. 피부가 공기와 닿거나 망막이 빛을 받는 순간 당신은 환경의 수조족의 잔물결과 충돌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충돌로 위상들이 어긋나고 상태들이 힐베르트 공간에서 서로 수직, 즉 직교하게 됩니다. 직교 상태의 내적은 0이 되어 상호작용 확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당신과 수십억 다른 삶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데코히어런스는 시간의 흐름을 무수한 가지로 빠르게 분리하는 거대한 지퍼입니다. 리모컨을 짚는 순간 우주는 갈라집니다. 한 가지에서는 짚고 다른 가지에서는 혀를 차며 포기합니다. 불과 100만 분의 1초 전까지 하나였던 두 버전은 이제 영원한 타인이 되어 다차원 구성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떠납니다. 이 유령들이 사는 공간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십시오. 그들은 영화처럼 먼 제4차원이나 제5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익숙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그들의 공간 좌표는 당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당신 손끝 탄소 원자의 전자와 그들의 전자가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전체 우주 파동 함수의 연결 구조뿐입니다. 거실 텔레비전이 세계 모든 채널을 동시에 방송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전파 신호가 당신 몸을 뚫고 벽에 반사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한 채널만 표시합니다. 당신은 뉴스 채널을 보지만 음악, 영화, 스포츠 채널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다우주 모형에서 당신의 의식은 바로 그 디코더입니다. 하나의 파동 함수 단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다른 단면들은 보이지 않는 배경 잡음이 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달리 다우주 가지들은 힐베르트 공간의 절대적 직교성으로 보호되어 열역학 과정을 역전시키고 엔트로피를 줄이지 않는 한 서로를 엿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 거실은 무작위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책이 이미 완성된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당신은 그중 한 책만 읽는 독자일 뿐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쓰인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버전들은 바로 옆에서 다른 책을 읽으며 웃고 울고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지금 뇌졸중으로 죽었고 어떤 버전은 복권에 당첨됐으며 어떤 버전은 가족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모든 사건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실제는 기억의 일관성과 의식의 연속성으로 정의될 뿐입니다. 테이블, 꽃병, 카펫 같은 물건들은 양자다치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분기의 흔적을 계속 기록합니다. 한 톨의 먼지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분리됩니다. 환경은 수동적 배경이 아니라 적극적 증인으로 시스템 상태를 계속 측정하고 고정합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을 유지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격리하고 절대영도 근처 온도와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 거실은 뜨겁고 시끄러운 입자 수프입니다. 수조족의 기체 분자가 매초 충돌하고 태양광과 전등 광자가 계속 폭격합니다. 이 연력학적 혼란이 다우주 가지를 잔인하고 단호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나 분리는 사라짐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질량은 보존되며 모든 가지의 총 확률은 항상 1입니다. 우주 파동 함수를 케이크로 상상하면 분기는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케이크를 더 얇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무게에 대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우주가 분기할 때 당신 실제의 두께, 즉 확률 진폭 제곱으로 측정되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조각의 일부이므로 모든 측정이 그에 맞춰 줄어들어 자신이 얇아진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세계는 여전히 충만해 보입니다. 당신은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피합니다. 전기 불꽃이 일어나기 직전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가슴 통증이 무해한 순간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땀을 닦으며 운이 좋았어 라고 중얼거리지만 100만 분의 1초 전에 갈라진 수조족의 이웃 우주에서는 당신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각자 주관적으로 영원한 존재에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세계가 변하는 것을 보지만 의식은 확률 미로 속에서 가장 좁은 길이라도 찾아 생명의 실을 붙잡습니다. 당신 거실은 평화로운 안식처이자 생존 요새이며 매일 수천 번 죽음을 이기고 불운한 자아들의 거대한 공동묘지를 뒤에 남기는 곳입니다. 이 가지들의 존재는 우리가 처음 언급한 페르미 역설의 시적이고 비극적인 해답을 줍니다. 밤하늘이 왜 조용할까요? 외계인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코이어런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문명이 다른 역사 방향으로 발전했거나 그들의 우주 상수들이 우리와 약간 다르다면 그들은 같은 은하, 같은 태양계를 공유하면서도 확률 평면에서 직교에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지의 지구는 수정탑이 되기까지 솟은 은하 제국의 중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황량한 푸른 돌일 뿐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과도한 풍요의 결과입니다. 모든 공간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각 이야기는 다른 물리 언어로 쓰여 서로 들을 수 없습니다. 창밖 어두운 공간을 보십시오. 그 어둠은 공허가 아니라 포화 상태입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최저 에너지 상태지만 에너지가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상 입자들이 계속 생겼다 사라지는 끓는 솥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끝까지 시선을 돌리면 더 거대한 개념, 맥스 테그마크가 분류한 4단계 다우주를 만납니다. 이 수준에서는 역사적 가지뿐 아니라 다른 수학 구조 자체가 존재합니다. 즉, 어딘가 수학적 추상 공간에 원주율이 3.14 아닌 우주,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우주, 시간이 거꾸로 흐르거나 시공간이 3차원이 아닌 우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이한 우주들도 당신이 앉아있는 소파만큼 실제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물리적 존재와 수학적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장엄한 혼돈의 바다 속에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무의미한 먼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확률의 흐름이 모여 스스로를 관찰하는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당신 손을 내려다보십시오. 피부의 탄소, 질소, 산소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의 핵융합 용광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우주 맥락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원자들은 이 실제 가지에서 당신 의식을 안정시키는 닫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수조족의 원자를 빌리고 내쉴 때 돌려줍니다. 그 원자들은 다른 실제를 만드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당신은 물질과 정보를 전체와 계속 교환합니다. 몸 안과 밖의 경계는 생물학적 관례일 뿐 양자물리학적으로 당신과 거실, 당신과 먼 별, 당신과 다른 버전들은 모두 하나의 통합된 양자장 융단 위 잔물결입니다. 전등의 희미한 웅웅거림, 창문 너머 바람 소리, 가슴속 심장박동을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물리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계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현재라는 이름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시간의 속도로 확률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믿든 평행 세계를 받아들이든
사실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대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구조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입니다. 인간 언어로는 결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만능 연결 속에서 혼자라는 개념은 결코, 앞으로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 불릴만 합니다. 바로 그 독보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처음에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코 페르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 속에 던진 질문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보편적이라면 모두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수십억 광년을 뒤덮은 무서운 침묵은 고독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 사고를 초월한 지성들이 짠 완벽한 위장막일지도 모릅니다. 존 볼이 1973년에 제안한 동물원 가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구는 은하 사이에 세심하게 계획된 생물보호구역, 거대한 유리우리입니다. 고등 문명들은 우리를 과학자들이 개미 집단을 관찰하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렉 시리즈의 암묵적 지침처럼 절대 개입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우리 원시 문명이 자연의 잔인한 법칙에 따라 스스로 성장하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 창밖을 볼 때 대기권 바로 바깥에 나노 크기의 감시장치 수백만 개가 떠 있어 우리의 모든 무선 신호, 뉴스, 전쟁을 기록하며 하등생물의 진화 데이터를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의도된 은밀함입니다. 우리는 아직 은하연합회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조잡한 기술과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는 그들에게 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별 사이 문명 공동체에 합류하려면 보이지 않지만 극도로 잔인한 대필터를 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필터 개념은 무생물에서 우주여행이 가능한 문명까지 진화 과정에 대부분의 문명이 부딪혀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은 우리가 이미 그 필터를 넘었는지 아니면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입니다. 필터가 뒤에 있다면 생명의 탄생 자체가 극히 희귀하고 우리는 우주의 복권 당첨자입니다. 필터가 앞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집단 무덤일 수 있습니다. 핵전쟁,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인공지능 반란, 생물학적 재앙 등 현재 기술의 통제 불가능한 급속 발전을 보면 많은 사상가들이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그 필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외계인의 부재는 대부분 문명이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자멸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 기술과 철학적으로 더 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다쇼프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문명이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준을 나눕니다. 인류는 아직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해 모성인 태양이 행성에 내리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합니다. 2단계 문명은 다이슨 구 같은 초구조물을 지어 별 전체 에너지를 100% 포집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은하 전체 에너지를 통제합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의 라디오파 통신은 불 피우며 신호 보내는 것처럼 구식입니다. 그들은 양자 얽힘, 중력파, 심지어 시공간 구조 직접 조작으로 통신할 수 있으며 우리 장비는 그것을 우주 잡음으로 착각합니다. 주변 세계의 해상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물질을 가장 작은 규모까지 확대하면 플랑크 길이라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2초미세 규모에서 공간과 시간은 매끄럽지 않고 이산적이며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가 실제로 후기 인류나 초월적 존재가 프로그래밍한 시뮬레이션, 극도로 복잡한 비디오 게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주파수 유령,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 기이한 양자 얽힘은 모두 프로그램 오류, 기술적 결함 또는 서버 자원 최적화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은 우주 프로세서의 최대 처리 속도이고 블랙홀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압축해 메모리를 절약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와 살로 된 생물체이든 이진코드 줄이든 모두가 마주하는 공통적은 열역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이며 닫힌 개의 총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우주는 서서히 해체, 무질서, 열사로 나아갑니다. 모든 별은 꺼지고 모든 블랙홀은 증발하며 결국 우주는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 차가운 희박한 입자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 특히 지금 당신의 의식은 그 잔인한 법칙에 대한 멋진 반란입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생각할 때 몸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엔트로피를 국지적으로 줄이며 혼돈을 환경으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허무의 흐름을 거스르는 기계, 혼돈의 대양속 질서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은 당신의 존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영원한 잠에 들기 전에 자신을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사랑과 분노의 감정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신경망에서 나오는 전기불꽃입니다. 당신은 수십억 년 전 죽은 거대 별의 핵에 있었던 원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뼈의 칼슘, 피의 철, 세포의 탄소, 모두 별의 먼지입니다. 당신은 우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우주 자체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낯선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원자의 고향, 자연의 거대한 핵융합 용광로에서 단련된 고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거시적 연결 속에서 고독감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공간과 시간이 지속적인 환상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 먼 문명과의 거리도 인식의 일시적 장벽일 뿐입니다. 가장 깊은 양자 수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 대양에서 서로를 만지고 있습니다. 정원 너머 매미 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가슴 속 고요한 심장 박동, 모두 실제의 끝없는 교향곡 속 음표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한 분자마다 지구 전체의 역사, 고대 원시림의 숨결, 수백만 광년을 여행해온 먼 은하의 먼지가 담겨 당신에게 닿습니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집결점입니다. 물질과 의식의 교차점입니다. 바깥 우주가 아무리 조용해도, 이 방이 아무리 텅 빈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존재가 그것을 가장 신성한 의미로 채웁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당신은 이 찬란한 존재를 목격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그것이 밤하늘 모든 별이 빛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바로 지금 세속적인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별들이 검은 벨벳 위에 뿌려진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입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일까요?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인간 지능으로는 완전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생명의 씨앗이 지구 한 곳에만 있다면 그것은 창조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공간과 물질 낭비일 것입니다. 숫자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시간 너머로 이끌어 보십시오. 관측 가능한 우주는 2조 개 이상의 은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은하수만 해도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영원한 중력의 춤을 추는 행성을 하나 이상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뒤뜰에서처럼 얼음 위성들조차 지하 바다를 품고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행성과 위성의 수는 지구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많아 수십조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존재했으니 별들이 수천 번 태어나고 죽고 재탄생한 시간 동안 순수 확률 논리에 따르면 생명은 공간 구석구석에 넘쳐야 합니다. 엘리코 페르미는 점심시간에 즉흥적으로 유명한 역설을 제기했습니다. 지구가 유일하지 않고 다른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가? 은하수 폭이 10만 광년이지만 별 사이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빛보다 느린 속도라도 수백만 년 만에 은하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의 나이 100억 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기 있어야 하고 하늘의 흔적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만 받습니다. 소름 끼치고 귀를 울리는 침묵입니다. 외계인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왔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금속 원반이나 녹색 레이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왔을까요? 이 질문은 망원경을 먼 우주에서 돌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거실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외계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가설, 평행 실제의 침범입니다. 지금 익숙한 소파에 앉아 천장 조명의 따뜻한 황금빛을 받으며 당신은 혼자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믿습니다. 거실의 고요는 절대적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양자물리학과 현대 우주론이 속삭이는 매혹적인 진실은 그 공허가 당신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거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은 수십억 다른 실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숨결 속에 당신의 다른 버전들, 확률의 유령들, 잊힌 시간선들이 존재하지만 인간 감각에는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내용은 앞서 서술한 양자 중첩, 다세계, 데코히어런스, 힐베르트 공간, 엔트로피, 데필터, 동물원 가설, 카다쇼프 척도, 시뮬레이션 가설 등을 더 풍부한 이미지와 최신 과학 보완으로 확장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원문의 모든 구조와 정신을 유지하면서 더 깊고 생생하게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망원경의 2025년 초기 은하 발견으로 우주 팽창과 은하 형성 모델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 최근 페르미 역설 연구에서 문명 수명이 수천 년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이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 속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와 각성입니다. 확률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실제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지식과 기술, 자원을 다각화하십시오. 우주가 분기하며 생존하는 것처럼 당신의 뇌, 실제를 해독하는 그 장치를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이익을 주는 투자입니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이든 운명이든 어떤 변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주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꾼으로서 당신이 삶의 가장 고요한 순간마다 기적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등장한 모든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그들의 팀과 연구 업적에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코 페르미, 휴 에버렛 3세, 맥스 태그마크, 존 볼을 비롯해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 프로젝트에 헌신한 수많은 천문학자,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기초를 다진 에르빈 슈레딩거, 아인슈타인,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밤하늘을 지켜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조용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의 경이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깊이 성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은 지식과 인류 사회에 영원한 빛을 남겼습니다.